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금리 인상 발표 이후 크립토 시장은 급반등을 했습니다. 900일이가 한 건 하긴 했네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오늘 중요 브리핑 먼저 들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시장을 주시해야 하는지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누사이퍼나 알고랜드 등의 코인이 업비트에 상장되는 것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시장이 좋을 때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어마어마한 상장빔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는 관례적으로 상장피를 받기도 하며 코인을 사고 팔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구조 속에서 거래소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코인을 받기도 하죠. 미국의 대표적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상장이 어렵기로 유명했기에 코인베이스에 상장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급등은 보장되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복남 크립토 분석팀에서도 아직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지 않았지만 상장될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을 여러분들께 미리 분석해드리기도 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 내부자 암호화폐 거래 혐의로 전 코인베이스 관리자가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3명이 최소 14번의 개별 코인베이스 공개 상장 발표에 앞서서 특정 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여러 개의 이더리움 지갑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당국은 암호화폐를 사용한 내부 거래 계획과 관련하여 사기 음모 및 사기 혐의로 3명을 기소했으며 그중 1명은 코인베이스의 글로벌 전 제품 관리자였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 제품 관리자인 이샨 와이와 그의 형제 그리고 그의 또 다른 동료는 25개의 다른 암호화폐를 거래하여 약 15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 과정에서 이샨이 코인베이스에서 얻은 기밀 정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3인조는 최소 14개의 개별 코인베이스 공개 상장 발표에 내부 거래 계획을 사용했으며 구매 및 전송을 위해 여러 개의 이더리움 블록체인 지갑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중앙거래소의 계정을 사용했습니다. 그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리면요, 빗썸이나 업비트 관계자가 미리 자기네 거래소에 상장되는 소식을 듣고 아직 상장 전에 다른 거래소 가서 그 코인을 대량 매집했던 겁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내부자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25개의 자산 중 최소 9개 자산이 110만 달러의 이익을 얻은 증권이라고 주장하면서 2명을 동시에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캐시우드와 그녀의 투자회사인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움직임입니다. 아크인베스트먼트는 거의 900만 달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코인베이스의 3대 주주인데요. 내부거래 혐의로 코인베이스가 조사받는 것이 알려진 이후로 캐시우드는 엄청난 양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7월 26일 거래 정보에 따르면 아크인베스트먼트는 총 140만 주 이상의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아크인베스트먼트의 매각 과정에서 코인베이스 주가는 21% 하락했으며 3일 동안 최대 31%까지 급락했습니다. 호주 디지털 변호사인 마이클 바시나는 이번 조사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토큰 프로젝트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EC가 내부 거래 기소에서 유가증권이라고 부르는 많은 토큰이 코인베이스 및 기타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사는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해당 거래소와 토큰 프로젝트 모두에 심각하고 오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편 코인베이스는 유가증권을 상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부인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레이왈은 7월 5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코인베이스의 엄격한 실사 프로세스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코인베이스 플랫폼에 증권으로 분류될 만한 코인은 없다는 것이죠. 코인은 탈중화되어 있을지 몰라도 코인이 주로 거래되는 대부분의 거래소들은 중앙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거래소는 정부 당국이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기 가장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코인베이스에 대한 이번 검열은 다른 거래소들로부터 충분히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거래소들도 더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환경 속에서는 상장 폐지되는 코인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투자 중인 코인이 정말 오래갈 수 있는 코인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라고 내부자 거래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분명 국내 거래소도 이러한 거래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들통나기 전에 상패든 뭐든 액션을 취할 수 있겠죠. 조짐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 과연 제대로 된 코인인지 점검해 보시는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급변하는 이런 환경을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격언은 여기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닷컴 버블 이후로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크립토의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있을 규제 환경 속에서 살아남게 될 프로젝트들은 구글이나 아마존보다 얼마든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를 알아보고 지금 투자를 이어가는 이들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움켜쥐게 되는 것이죠. 저 돈봉남은 여러분들과 그런 프로젝트를 찾을 수 있게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제 FOMC 회의 결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75bp 올린 이후로 시장은 일부 반등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예측치를 벗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안도 랠리로 볼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한동안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24.2K 이상으로 고점을 올릴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형성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거래량이 확인된다면 비트코인은 28K를 목표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현재 위치한 빨간색 추세선에서 저항을 뚫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상승세기 패턴으로 인해 하락에 무게가 실리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FOMC 발표로 인한 상승분을 빠르게 되돌릴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 30분에 미국 2분기 GDP 발표가 있으며 옐렌 재무부 장관의 연설도 같은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미국 GDP 발표는 연준이 늘 강조하는 것처럼 미국의 성장이 튼튼한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에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만약에 GDP가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시장은 다시 하락을 줄 수 있으며 반대로 GDP가 예측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상승 랠리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GDP가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다고들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침체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발표 직후 시장이 처음에는 밀릴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바로 뒤이어 GDP 구성 요소들을 뜯어보고 민간 소비 또는 재고 증감과 같은 요소들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바로 판단 내리기보다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가 있죠. 7월 29일에는 17억 달러가 넘는 비트코인 옵션 거래가 만료됩니다. 이때 만기되는 옵션의 맥스페인이 23K인데 지금의 가격이 딱 그 위치죠. 그런 점에서 FOMC 이후 가격 변화는 이번 옵션 만기의 맥스페인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단 이번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면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진짜 반응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진짜 변동성은 시작도 안 했다고 볼 수 있으니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쪼록 더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며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진짜 방향성인데 아직은 조금 조용한 상태죠. 이 차트에서 초록색 그래프는 비트코인 가격이고 색깔이 변하는 그래프는 맥스페인 가격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다시피 상승세가 강할 때 비트코인은 맥스페인 가격을 지지로 삼아 움직이며 하락세가 강할 땐 맥스페인 가격을 저항으로 삼아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정확히 맥스페인 가격이 다 있는 상태죠. 이번 옵션 만기가 끝난 이후로 새로운 상승 사이클을 만들기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의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인지가 결정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며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전설적인 거물이 등장했던 어제 영상 잘 보셨죠? 거물 901이 선생의 예언대로 시장이 반등을 보여준 모습인데요. 그리고 어제 되게 재미있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901이가 맞았다. 901이 대박이다. 9반꿀 거물의 관점에 기울입니다. 901님 너무 감사합니다. 901님 앞으로 믿어볼게요. 거물급 901님 축하드려요. 아무튼 되게 이제 901을 갑자기 맹신하는 또 패밀리 분들이 생겼습니다. 절대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으니까요. 이건 그냥 하나의 관점으로만 참고하시고 재미있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그럴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은 901의 관점을 듣고 싶다. 그러면 좋아요 패밀리로 들어오세요. 901을 좋아요 패밀리 방에다가 넣어놓겠습니다.
돈 패밀리가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사정에 맞는 패밀리 등급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패밀리 이상부터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본인이 맞는 것에 가입하세요. 그동안 칼을 갈고 준비했던 황소 세력의 반격의 서막일까요? 뜨거운 여름처럼 화끈한 불장이 온다면 여러분들과 화끈하게 시드를 복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돈 패밀리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하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카톡방에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다들 트레이딩 실력이 부족할 땐 학습을 먼저 해라. 몇 번 운 좋게 수익 난 거 가지고 자만하지 마라. 결국 한순간에 모든 시드를 다 잃을 수도 있다. 원금은 보존하고 원금에서 나온 수익 시드로 1%든 3%든 7%든 이렇게 조금씩 복리로 시드를 복사해라. 포지션을 매일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잡아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을 잡아도 되고 매일같이 차트를 볼 시간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정말 확실한 자리만 손익비 좋을 때만 들어가는 게 좋다. 여러분들이 전업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매일같이 차트를 보고 할 수 없죠. 그러니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몰빵 투자 절대 하지 말고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항상 익절할 때는 익절 꼭 하시고요. 그럼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